안녕하세요 달콩이분들, 별콩입니다. 13일날 신카이 마코토의 스즈메 문단속을 보고 왔어요. 벌써 2주가 넘게 흐른 뒤에야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왜 이리 보여드리고 싶은 영상이 많은지 자꾸 미뤄지네요. 열심히 편집 중이니 얼른 모두 들고 오겠습니다. 영화 덕후의 경우 인물집으로 쓸 수 있으면 꿈이지만 되도록 포스터를 이용해요. 포스터는 양면이다 보니 최소 2장을 갖고 있어야 안심입니다. 저는 명동 롯데시네마에서 시청하고 왔는데 포스터가 2가지였어요. 의자 포스터는 기존 포스터와 달리 무척 두꺼운 재질로 엽서에 가까웠습니다. 차마 제본노트에 붙일 수가 없어서 저는 의자는 포기했어요. 포스터는 정말 조각조각 나누어 쓸 수 있는 부분을 모두 잘라 준비했습니다. 물론 제본노트는 손바닥 안에 들어오는 사이즈라 모두 쓰진 못해요. 그래도 일단 준비해두면 좀 더 다양하게 꾸밀 수 있는 범위가 늘어납니다. 인물집처럼 외곽선이 깔끔하게 정리되는 건 없기에 모두 옆에 컷을 진행했어요. 다만 문의 경우 좀 더 현실적으로 보였으면 해서 여백 없이 잘랐습니다. 덩쿨은 어느 정도 삭제를 통해 느낌만 살도록 잘라냈어요. 아마 스즈메 문단 속에서 중요한 문장이지 않을까 싶은 문구도 따로 살렸습니다. 이제 영화 이야기로 들어가자면 개인적으로 전 아쉬움이 많았어요. 신카이 마코토의 작품은 다양했지만 가장 유명한 너의 이름은 이후로 재난 얘기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는 날씨의 아이, 마지막은 이거죠. 세 개 다 동일본 대지진과 관련되어 있는 재난을 주제로 한 작품들입니다. 연작은 아니지만 재난 3부작으로 봐도 좋을 만큼 유사한 부분이 많아요. 간략히 설명하면 너의 이름은 부족한 개연성을 미친 OST로 이어준 애니입니다. 날씨의 아이는 애니에서 보기 드문 가까이에서 보면 희극, 멀리서 보면 비극을 그려낸 작품이에요. 특히나 소녀소녀 만화에서 새드 엔딩을 그려내기가 어려운데 균형을 잘 잡았습니다. 스즈메의 문단속은 특출난 부분이 없어서 아쉬웠어요. 다만 저는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작화를 매우 애정합니다. 인물은 타협을 많이 본 작화지만 배경을 그려내는 게 정말 미쳤거든요. 솔직히 인물에 대한 매력은 전작보다 훨씬 떨어집니다. 개연성은 더욱 없는데 그냥 작화가 떠먹여졌어요. 남주는 하울의 하위 버전이었는데 정말 좋아해서 괜찮았지만 성격에 일관성이 없어 매력이 없었습니다. 너무 비판적으로 말하긴 했지만 전 스즈메의 문단속에 4점 줬어요. 전작들은 5점을 줬습니다. 원래 재미없게 보면 노잼임 하고 별점을 짜게 주는데 4점대가 말이 많아요. 정말 이거 하나만, 개연성 이것만, 캐릭터 대사 이렇게만 하고 아쉬움이 남는 거죠. 제가 공포감을 덜 느끼는 성격인지라 재난님 이미지를 봐도 촉수인가? 문어? 라는 생각만 났어요. 저는 재난 속에서 그려지는 평범한 현대인의 안전 불감증인 모습과 대조적으로 그려지는 주인공을 생각했습니다. 그런 대조적인 모습이 그려지긴 했지만 사실 효과적으로 보이진 않았어요. 애매하게 현실적인 생각을 툭툭 던지는데 설명이 부족하다 보니 그 선에 대한 연결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스즈메 고등학생인데 대학생한테 홀리고 민폐 끼치고 출교 관리 어떡하나부터 소타는 교사 될 거라면서 문 닫는다고 여러 지방 다니면 일이 먼저일까 문이 먼저일까도 있고 돈이 없는데 할아버지 병원비도 어떡하나 싶고 그냥 주인공들에 대한 현실적인 걱정이 주를 이뤘어요. 떡밥은 많이 던지는데 회수가 되지 않고 매듭을 지어주지 않으니 걱정이 느는 겁니다. 이렇게 왜를 많이 던진다는 건 그만큼 재밌게 봤단 소리예요. 가몰입했다는 증거입니다. 저 하울 닮은 남정네랑 머리 묶고 뒤돌 때만 예쁜 고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게 되는 거죠. 그전에는 야 개연성이고 뭐고 하늘작화 또는 물작화 미쳤다 하고 닥치고 봐야지 했어요.
평가도 다른 작품들보다 그리 좋은 편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다른 애니들보단 별로인 건 아닙니다. 이렇게 애니를 영화관에서 보는 건 거의 없기도 하거든요. 그냥 꼭 봐야 하는 것도 너무 별로였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 전의 작품들에선 명장면, 명대사는 많았는데 이 작품에서 명장면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문 닫는 부분이나 이세계로 간 부분은 아니었어요. 열쇠를 꽂고 돌리는 효과음과 그 부분을 클로즈업한 부분의 연속성이 명장면이었습니다. 연속성으로 이루어지는 그 과정이 무척이나 리듬감이 있었거든요. 매력과 개연성이 부족한 주인공들 틈에서 배경과 효과음은 아주 훌륭한 역할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전작에서 그려지는 여고상의 성적 묘사는 훨씬 덜해졌어요. 그 전작품들을 보면 일본 작품은 왜 죄다 여고생에 대한 패티시가 있냐 싶었습니다. 이번 작품에서 그런 부분을 많이 드러내서 좋았어요. 다꾸 얘기로 돌아가면 현재 어울리는 마테들을 찾고 있습니다. 몽환적이고 동안스럽고 사이즈가 작은 걸 찾고 있어요. 이 세계의 장면에서 잔디밭이 나오니 그 그림이 있는 마테를 쓰고 싶은데 확 꽂히진 않았습니다. 일단 여고생처럼 세일러복을 입은 인물이 문세주와 딱이라서 준비했어요. 잔디밭은 저 네모난 녀석을 쓰기로 결정했습니다. 책 후기나 영화 후기를 쓸 때는 주로 줄글로 쭉 적는 편이에요. 할 말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꾸미는 면적을 적게 하는데 이번에는 정말 많이 꾸민 편입니다. 그래서 여기 페이지에서 끝내지 않고 리뷰는 다음 장 넘어가서 이었었어요. 다만 다음 장에서 꾸밀 공간은 주어지지 않고 쭉 썼습니다. 그렇다 보니 영상으로 촬영은 안 했는데 이번에는 포스터로 꾸미게 되어서 찍게 됐어요. 너무 허전한 거 아닌가 싶어 마테들을 쭉 살펴봤는데 같이 쓸만한 디자인 안 보이네요. 글을 적을 때는 가장 두꺼운 건 컴퓨터용 사인펜, 중간은 1.0 암호 볼펜, 그 다음으로 너무 얇지도 너무 두껍지도 않은 건 카코펜, 얇은 글씨는 스타일핏 0.38로 적습니다. 숫자 실수로 마테와 동일한 색을 꺼내 오른쪽에 날짜를 붙여줬어요. 하단에는 별점을 씁니다. 율도 붙여주려고 했는데 사이즈가 너무 크네요. 리뷰는 오래 걸려서 촬영 마치고 쭉 적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달콩이 분들 좋아요와 구독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별콩이었습니다.